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주요 대학의 입시 변화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고 그러한 변화들이 과연 이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될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 인원은 이번에 69,453명이고요. 69,453명 기준 중에 전체적으로 66.3%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비수도권이고요. 이 서울 상위 15개 대학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적인 인문, 자연의 학생들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 16명 증가, 연세대 38명 증가, 고려대 크게 증가했습니다. 65명, 성균관대 48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감소한 대학이 있습니다. 정시 기준으로. 자, 가장 크게 감소한 대학이 건국대로 102명이고요. 서울시립대가 86명입니다. 자, 메디컬도 살펴보시면 예상 가능하죠. 네, 의대 증원 때문에 의예가 전년 대비 정시 인원이 331명이 늘었고요. 치의, 수의, 약학은 소폭 감소한 상태입니다. 상위 대학의 군별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다군의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정시 전략을 세울 때 기존에는 거의 상위 대학이 가군, 나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군에 쓸만한 대학이 없어서 결국은 선택지가 2장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다군에 꽤 많은 대학들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스카이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의 서울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군의 서울대를 피해서 연대와 고대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놨죠? 바로 뭡니까? 다군에서 고려대가 학부대학을 모집을 합니다. 36명을 모집을 해서 원래 스카이라인에서는 다군에 지원할 만한 그 기회가 없었는데 고대 학부대학에서 36명을 모집을 합니다. 물론 일반 전형과 교과후 전형을 좀 나누기 때문에 또 인원이 좀 쪼개지긴 합니다. 하지만 최상위층 학생들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다군에 쓸만한 대학이 없었는데 고대 학부대학이 있으니까 유심히 살펴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쟁률 역시 매우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높은 경쟁률만큼 충원율도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색이 바뀐 걸 좀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강대와 이화여대는요, 전통적으로 서울대와 같은 군에 있습니다. 자, 서울대가 나군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서강대가 다군 모집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가군에 사범대를 배치를 하고 다군에도 모집을 합니다. 자, 그만큼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참 많아졌습니다. 서강대가 다군에서 82명을 신설 배치를 했고요. 이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양대는 60명이 늘었습니다. 이화여대는 가군으로 102명 그리고 다군으로 7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성한 이 라인에서만 보더라도 나군에서 크게 줄었어요. 325명이 줄면서 그게 나누어지고 다군에 277명이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입니다. 자, 보시면 중앙대는 이미 가나 다군으로 분할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다군의 기존에 작년 대비 63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다군의 모집이 없었는데 15명을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 라인에서는 나군이 또 줄면서 가군, 다군으로 쪼개지고 다군에서 94명이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도 크게 눈에 띄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가 원래는 가나만 분할 모집을 하는데 다군에 파격적으로 209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군과 가군에서 많이 줄었고요. 다군에 209명을 배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건동, 홍숙 라인으로 들어오면서 대거 동국대가 이제 늘어나고 원래 있었던 홍익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199명이 늘었고 그러면서 반대로 가군에서 456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15개 대학을 살펴보시면 가나다에서 다군에 600명이 늘었고 가군에 195명이 줄면서 나군에 42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군의 이 모집을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년도와 제가 비교를 지금 밑에 그래프로 나타냈죠. 가군의 48% 정도에서 46.9%로 좀 줄었고요. 나군이 43.48%에서 40.93% 정도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다군의 기존 8.44%에서 12.14%로 늘어났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좋은 점수일수록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시 지원할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학학 계열도 군별로 모집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디컬 중에 의대를 제외하고는 큰 변화는 없는데 의대 변화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증원이 정시에도 반영이 되면서 가나다의 증감을 조사를 해보니까 나군에 230명 많이 늘었습니다. 자, 가군에 68명 늘었고요. 다군에 3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 다 같이 늘었지만 나군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치, 한, 수, 약의 변화를 감안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메디컬에서는 나군이 208명이 늘었고 가군에 41명, 다군에서 20명이 늘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군의 이 선발대학이 증가함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과들이 들어왔는지 이것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학부대학을 일반 전형으로 18명, 교과우수로 18명을 모집을 합니다. 서강대 인문 기반으로 자유전공 또 AI 기반으로 자유전공을 하면서 꽤 많은 인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성균관대도요. 이미 작년에 반도체 융합과 에너지학의 이 두 과가 들어와 있는데 그 두 학과에 더 덧붙여서 이미 예고가 되었었습니다.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이 합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나 또 늘었죠. 바로 양자정보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서도 다군 모집에 꽤 많이 공을 들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도 이 자유전공인 한양인터칼리지가 60명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도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로 인문 22명, 자연 48명을 모집을 합니다. 중앙대가 창의 ICT 공과대학이 150명이 들어오면서 역시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외대에서도 또 늘어난 부분 자유전공에서 42명이 늘었고요. 서울시립대도 모집을 하지 않았었는데 인원은 크진 않지만 3개의 모집 단위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공과대학 자유전공에서 60명을 모집을 하고 일부 대학이 군이동을 하였습니다. 동국대 큰 변화가 있음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꽤 많은 물리, 또 인기 많은 학과죠. 경찰, 행정도 23명을 모집을 하고요. 괜찮은 학과인 시스템 반도체도 24명, 그다음에 전공도 인문에 69, 자연에 60명으로 꽤 많이 모집을 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다군 모집을 크게 늘린 대학이 동국대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23학년도와 24학년도의 이 변화 차이를 보면서 다군에 선발하는 대학의 학과들이 늘어나면 어떤 모습일까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기존에는 23학년도만 하더라도 다군에서는 중앙대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다군에서는 성균관대가 미선발이었었는데 그때는 중앙대가 소프트웨어와 전자전기가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23학년도와 24학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경쟁률 차이는 크진 않지만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중앙대 입장에서 보면은 충원율이 소프트웨어가 1331%에서 1043%로 약 300%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전기도 똑같이 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에 성균관대 반도체 융합과 에너지가 메디컬을 제외한 이 자연계열 공과대학 중에 가장 높은 라인이었는데 그게 그만큼 중앙대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대거 성균관대로 이동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충원율도 꽤 높았습니다. 반도체 융합이 1754% 정도 됐고요. 에너지학이 2366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교 자료만 보더라도 올해 다군에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충원율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성균관대학도 그 위에 올라오는 고대도 있기 때문에 저것보다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다. 고대뿐만 아닙니다. 고대, 또 성균관대도 더 늘렸고요. 또 서강대도 있고 한양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걸 보시면 역시 다른 군에 비해서 충원율은 높긴 하겠지만
저러한 역학적인 관계 때문에 높은 라인에 형성되는 학교일수록 충원율은 매우 높고 역시 경쟁률도 꽤 높을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집군의 변경대학도 유심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원서를 쓰는 긴박한 상황에서는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잘 못 보고 현재 모집하는 것만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군이동이 있는 것도 꼭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는 전년도 입결 상황이 어땠지, 경쟁률이 어땠지를 단순하게 보게 되는데 군이동이 있다 보면 분명히 경쟁률도 달라질 수 있고요. 합격 컷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이 주요 대학의 군이동은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의학학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도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정시 지원을 할 때는 타겟이 되는 그 대학에서 어떤 군이동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또 그 위에 어디에 영향이 연쇄적으로 영향이 미칠지도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선 위 대학들도 함께 체크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변화가 없는데요. 연세대와 고려대에 변화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죠? 좀 작아서 제가 아래쪽에다 크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연세대의 경우는 모집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인문, 그리고 자연, 그리고 국제 및 나머지 통합의 이러한 세 가지의 이 반영 방식이 있는데요. 인문의 반영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비율로 보시면 수학이 33.3%에서 25%로 좀 줄었어요. 그리고 영어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영어가 크게 반영되는 대표적인 학교 중에 하나가 연세대인데 인문 기준으로 16.7%에서 12.5%로 반영이 다소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수학, 탐구를 봤을 때 반영 비율이 2대 2대 1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 이게 좀 살짝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2대 2대 1 하면 총합이 5니까 바뀐 게 제가 3대 2대 2로 정수로 좀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마치 수학이 그대로 고치면 보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총합이 7이니까 전체적으로 수학은 좀 줄었고요. 굳이 수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수학과 국어가 동급이었고 탐구가 그 반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바뀐 걸 보면 이제 수학과 탐구가 동급이 돼요. 탐구가 좀 올라가고 수학이 내려가고 국어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비율로 비교를 하면 3대 2대 2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문의 영어 결국 환산 점수가 또 바뀌게 되는데 1등급과 2등급 점수 차이가 5점입니다. 이 5점 차이가 실제 반영을 하면 몇 점이냐. 원래는 이 인문이 16.7%가 반영되었을 때는 5점 차이가 결국 환산을 해보면 8.3점 정도 되는데 이제는 좀 더 줄어서 6.3점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대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고대가 학부대학이 기존의 인문, 자연과 반영 비율이 달라요. 자, 굳이 학부대학이 인문이냐 자연이었냐라고 이제 어느 쪽으로 봐야 되냐라고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실제로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위 학과이다 보니 대부분 자연계학과 학생들이 쓸 확률이 높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는 자연계 모집이 국수 탐의 비율이 1대 1.21이었어요. 즉 국어와 탐구는 똑같고 수학이 1.2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학부대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탐구를 좀 못 봐도 괜찮네요. 왜 그러냐면 1대 1.2, 0.8로 자연계 학과보다는 탐구에 대한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고대는 자연계 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는 과탐을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해야만 지원 자격이 있는데 이 학부대학은 과탐의 지정이 없습니다. 즉 고대를 쓰고 싶은데 상위 성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연을 쓰려고 하면 과탐이 없으면 사탐론의 학생들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괜찮다. 학부대학은 과탐에 대한 지정이 없기 때문에 사탐을 응시한 학생들 중에 높은 성적의 자연계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고려대 학부대학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균관대와 한양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우선 눈에 띄는 게 바로 뭐냐면 올해부터는요. 인문과 자연을 이 반영 방식 크게 두 가지를 부여합니다. 학생들에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넣으면 우리가 A형으로 B형으로 돌려보고 높은 점수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형, B형이 어떻냐?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균관대 인문을 지원할 때 A, B 어느 쪽이 점수가 유리하게 반영되냐면 탐구가 비교적 높으면 A로 점수가 계산될 거고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수학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B 계산법으로 아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자연계는요. 탐구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A 쪽에 점수 높이 나올 거고요. 탐구가 낮으면 B 쪽 계산 방법이 유리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양대의 변화 사항을 보시면요. 인문계가 탐구의 비중을 좀 낮췄고요. 국어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상경은요. 기존 수학의 비중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게 좀 낮춰졌어요. 그래서 수학의 비중을 낮췄는데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문보다는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자연의 탐구 비중을 낮추고 전체적으로 국수 비중을 높였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인 중대 경희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경영, 그리고 사회과학, 그리고 이 간호, 인문계의 경우는 탐구의 비중을 올렸고요. 자연은 수학의 비중을 낮추면서 국어의 비중을 올렸습니다. 경희대 인문은 탐구의 비중을 높이고 수학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사회 쪽은 국어의 비중을 높이고 수학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나머지 자연의 변화는 없습니다. 자, 건대 숙대는 보시면 건대의 경우는 기존의 인문 원투, 자연의 인문 원투가 있는데 이걸 좀 간단히 정리를 해서 인문 중심이냐 자연 수리 중심이냐로 좀 나누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전은 그러면 어느 쪽이냐? 네. 점수가 높은 방식이 자연스럽게 반영이 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상당히 여러 종류의 반영 비율이 있는데 이번엔 더 늘었습니다. 통계, 첨단공, 자유전공까지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숙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어느 모집 단위가 유리한 계산 방식인지 잘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성마이맥 합격 예측 서비스에서는요, 이걸 여러분이 점수를 넣으면 알아서 점수를 다 계산해서 같은 숙명여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집 단위에서 알아서 계산이 다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유불리가 자동으로 다 산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탐 과목 지정 현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전년과 비교했을 때 꽤 많은 대학에서 과목 지정을 풀었습니다. 자, 서울대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고대는 과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대학에서는 수학과 과학에 대한 지정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어떤 카드를 내밀었어요? 바로 탐구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합니다. 우선 이 자연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과 3%입니다. 즉 자연계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인데 사탐을 응시하면 그 학생은 가산점을 주지 않고 과탐 학생에 대해서는 과목당 3% 반영한다라는 뜻이고요. 연대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실제 환산 점수로 계산해 봤을 땐 아마도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표준점수상 약 2점 정도, 과목당 2점 정도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 2점에다가 다시 반영 비율을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성균관대는 최대 5%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변표 발표할 때 가산점이 몇 점인지 발표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중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살펴보시면 이 시립대만 수학을 미적기하를 지정을 하고 있고요. 홍익대는 올해는 미적기하와 과탐을 여전히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숙명여대는 과탐 한 과목을 필수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두 과목이라고 표시된 거 있죠. 시립대. 이 뜻은 뭐냐면 가산점 7%를 줄 때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는 점수 자체를 가산점을 안 주고 두 과목 모두 과탐을 응시한 학생이면 그때 7%를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